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걸 배웁니다. 학교에서 지식을 배우고, 사회에서 경험을 쌓고, 책과 뉴스,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인생의 방식을 익혀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인간관계 잘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떠올리시나요? 말을 유창하게 한다고? 목소리가 크고 자신감 넘친다고? 아닙니다. 진짜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은 말투에서 그 차이가 납니다. 그 사람이 쓰는 단어, 말의 톤, 그리고 상대를 대하는 태도. 그 모든 게 그 사람의 내면과 품격을 조용히 보여줍니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와 처음 마주할 때 외모나 스펙보다 더 강하게 다가오는 게 뭘까요? 바로 말투입니다. 누군가는 말투가 거칠고 딱딱해서 대화가 끝나면 피곤함만 남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별말 안 해도 말투만으로 편안함과 신뢰를 줘서 참 괜찮은 사람이라는 느낌을 줍니다. 이게 바로 말투 하나가 관계를 만들고 인생을 바꾸는 순간입니다. 지적이고 교양 있어 보이는 인상은 어려운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상대가 편안하게 느끼는 말을 고르는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그런 사람은 말투만으로도 타인의 신뢰를 얻고 자연스럽게 존중을 받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들이 가진 말투의 비밀 중 가장 기본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인사와 감사 표현이 자연스럽다는 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가장 사소해 보이는 인사 한마디,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벽을 허물고 관계를 부드럽게 만드는 시작이라는 걸요.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인사와 감사가 인간관계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지, 그리고 어떻게 자연스럽게 내 말투에 녹여낼 수 있는지 분명히 알게 되실 겁니다. 말투 하나 바꾸는 게 인생을 바꾸는 작은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것, 이제 함께 알아보시죠.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들의 말투 7가지 중 첫 번째는 인사와 감사 표현이 자연스럽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만남의 시작과 끝에 어떤 말이 오가느냐에 따라 그 관계의 온도와 깊이가 달라진다는 사실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바로 인사와 감사입니다. 먼저 인사입니다.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혹은 하루를 시작하며 마주칠 때 안녕하세요 라는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주는 영향은 매우 큽니다. 단순히 의례적인 말 같지만 사실 이 짧은 인사 속에는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사회심리학자들이 밝혀낸 바에 따르면 첫인상이 형성되는 순간 상대방의 말투와 표정, 태도가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인사의 긍정적 에너지가 관계의 문을 열어준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길을 걷다가 아는 이웃과 마주쳤을 때 아무 말 없이 지나치거나 무심한 표정을 짓는 사람과 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라며 환한 미소를 짓는 사람 중 어느 쪽이 더 따뜻하고 신뢰가 갈까요? 대부분 후자를 선택할 것입니다. 그 한마디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친근함과 존중을 전하는 언어적 접촉입니다. 이 접촉은 상대방의 마음문을 부드럽게 열고 이후 관계의 깊이를 만들어내는 첫걸음이 됩니다. 다음은 감사입니다. 고마워요라는 말은 인간관계에서 긍정적 피드백의 역할을 합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감사 표현은 뇌에서 도파민과 옥시토신을 분비하게 하여 상대방뿐 아니라 나 자신도 기분 좋게 만든다고 합니다. 즉, 감사는 단지 상대에게 예의를 갖추는 수준을 넘어서 인간관계의 질을 높이는 감정적 연결고리인 셈입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직장에서 동료가 당신의 업무를 도와줬을 때 고마워요라는 한마디가 상대방의 사기를 높이고 협력의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반대로 아무런 말 없이 지나친다면 그 도움은 일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의 표현은 관계의 씨앗을 뿌리는 행위이고, 그것이 꾸준히 쌓여 신뢰라는 나무로 자라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인사와 감사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까요? 첫째, 의식적으로 연습하는 겁니다. 하루에 만나는 사람에게 한 번 더 안녕하세요, 고마워요를 말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처음엔 어색할지 몰라도 점차 자연스러워질 겁니다. 둘째, 말에 마음을 담는 연습을 하세요. 단순히 입술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을 함께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고마워요를 말할 때는 상대방의 눈을 보고 진심을 담아 말해보세요. 셋째, 상황을 기억하세요. 감사는 꼭 큰일에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문을 잡아주는 작은 친절, 정보를 알려주는 간단한 도움에도 감사를 표현하면 긍정적 에너지가 넘치는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인사와 감사는 관계의 첫 단추입니다. 이 단추를 잘 끼워야 옷이 제대로 맞아떨어지듯 관계도 건강하고 튼튼해집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얼마나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마워요라는 말은 작지만 그 힘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이 두 마디를 자연스럽고 진심으로 전할 때 우리는 주변 사람들과 더 깊고 따뜻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오늘부터 한 걸음씩 말투의 품격을 더해보시길 권합니다.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를 잇는 가장 강력한 다리는 바로 말이니까요.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들의 말투 7가지 중 두 번째는 상대방의 말을 진심으로 경청하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흔히 말하기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듣기, 즉 경청이 대화의 핵심입니다. 특히 상대방의 말을 진심으로 듣고 존중하는 태도는 말투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번에는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말투가 왜 중요한지,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실천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경청하는 말투란 단순히 조용히 듣는 것을 넘어서 상대방의 말에 관심과 공감을 표현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아, 정말요? 와 같은 말은 상대가 내 말을 귀 기울여 듣고 있다고 느끼게 하는 마법 같은 표현입니다. 이 말들이 가진 힘은 심리학 연구로도 입증되어 있습니다. 미국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공감적 경청 개념을 제시하며 상대방이 자신의 이야기가 진정으로 이해받고 있다고 느낄 때 신뢰와 친밀감이 깊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사례를 들어볼까요? 친구가 요즘 직장에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힘들어라고 털어놓을 때 어는 A 다들 힘든 거야. 좀만 참아봐라고 말합니다. 반면 B는 그렇군요. 정말 힘들었겠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가장 부담스러웠나요? 라고 답합니다. 두 사람의 반응은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B의 말투는 친구가 자신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그래서 대화는 더 깊고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반면 어의 말은 상대를 무시하는 듯한 인상을 주어 관계의 균열을 낼 수 있습니다. 경청하는 말투를 익히는 데는 몇 가지 팁이 있습니다. 첫째, 상대방의 말을 자르지 말고 끝까지 듣는 습관을 들이세요. 대화 도중 끼어드는 충동이 들 때는 잠시 숨을 고르고 지금 내가 말을 해야 할 때인가? 를 자문해보는 겁니다. 둘째, 상대의 감정에 집중하고 그것을 말로 표현하세요. 예를 들어 그렇군요는 단순한 동의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아, 정말요? 는 상대가 전하는 이야기에 호기심과 관심을 담은 표현입니다. 셋째, 상대의 말을 내 방식으로 요약해주는 반영적 경청을 시도해보세요. 그러니까 내 말은, 즉, 이렇게 느꼈다는 거구나, 같은 말이 상대에게 내가 진심으로 이해하려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런 말투는 단순한 언어 기술이 아닙니다. 인간관계의 질을 결정하는 존중과 배려의 표현입니다. 상대가 자신의 말을 들어주고 존중해준다는 느낌을 받을 때 우리는 마음을 열고 더 깊은 신뢰를 쌓습니다. 반대로 경청하지 않는 태도는 불신과 거리감을 만들어내죠. 마지막으로 경청하는 말투는 연습으로 몸에 배게 할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가족, 친구, 동료와의 대화에서 그렇군요. 아, 정말요? 를 자연스럽게 써보는 연습을 꾸준히 하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이 곧 당신의 진심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요컨대 경청하는 말투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의 언어입니다. 이 마음이 말을 통해 자연스럽게 전달될 때 우리는 대화라는 작은 우주에서 가장 큰 신뢰와 교감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말에 진심이 담기길 바랍니다. 그렇게 한마디 한마디가 관계를 변화시키는 시작이 됩니다.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들의 말투 7가지 중 세 번째는 긍정적이고 격려하는 말투입니다. 그 중에서도 긍정적이고 격려하는 말투는 대화의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고 상대방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남깁니다. 먼저 긍정적인 말투의 힘을 이해하기 위해 심리학자 칼 로저스가 말한 무조건적인 긍정적 존중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인간이 가장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존중받고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존중은 말로 표현될 때 가장 강력해지는데 잘했어요. 멋진 생각이네요. 같은 칭찬과 격려의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런 말들은 상대가 자신의 존재와 행동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다고 느끼게 만들어 자존감을 높이고 더 나아가 관계의 신뢰를 쌓는 초석이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막 끝낸 동료에게 정말 고생 많았어요. 세부적인 부분까지 신경 써서 완벽했어요. 라고 말하면 어떨까요? 단순히 결과만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노력과 세심함을 인정하는 말투는 동료에게 내가 이 일을 제대로 평가받고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반면 그래서 잘 됐네라고 무심하게 말하면 그저 지나가는 말로 느껴질 뿐입니다. 같은 칭찬이라도 말투와 표현의 진심이 다르면 효과가 천차만별입니다. 더 나아가 긍정적인 말투는 상대방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동력이 됩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칭찬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을 때 동기부여가 높아지고 자신감이 생깁니다. 이는 곧 더 나은 행동과 성과로 이어지죠.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듣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셈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고 진심 어린 긍정의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첫째, 구체적으로 칭찬하세요. 잘했어요 보다는 그 문제를 꼼꼼하게 분석한 점이 정말 인상적이에요 라고 말하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둘째, 타이밍을 놓치지 마세요. 상대가 무언가를 해냈거나 도전했을 때 즉각적으로 격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과장하거나 거짓말하지 마세요. 진심이 담기지 않은 칭찬은 오히려 역효과를 냅니다. 일상 속에서 실천하는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가족이나 친구, 동료가 작은 성과를 냈을 때 멋진 생각이에요. 진짜 잘했네요 라고 한마디 해보세요. 그 작은 한마디가 상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그 말은 결국 나에게도 긍정의 에너지가 되어 돌아옵니다. 결국 긍정적이고 격려하는 말투는 단순한 말 이상의 마음의 힘입니다. 이 힘을 통해 우리는 상대방의 자존감을 지키고 서로가 서로에게 든든한 지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내 주변 사람들에게 진심 어린 칭찬과 격려를 전해보세요. 그것이 관계를 더욱 깊고 따뜻하게 만드는 첫걸음임을 분명히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들의 말투 7가지 중 4번째는 솔직하지만 부드러운 피드백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피할 수 없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피드백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피드백을 어렵게 느끼는 이유는 그것이 곧 비판이나 지적으로 받아들여져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줄까 두려워서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솔직하면서도 부드럽고 건설적인 피드백을 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먼저, 피드백이란 단순히 잘못을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피드백은 상대방이 더 나아지도록 돕는 조언이자 의사소통의 한 방식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캐럴 드웩은 성장 마인드셋 이론에서 사람들은 피드백을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일 때 더 큰 발전을 이룬다고 말했습니다. 즉, 피드백이 어떻게 전달되느냐에 따라 상대방의 태도와 반응이 크게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볼까요? 회사에서 한 직원이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몇 가지 내용이 부족하다고 합시다. 단순히 여기 너무 부족해요. 다시 해오세요. 라고 말한다면 상대는 방어적으로 변하거나 의욕을 잃을 수 있습니다. 반면 보고서 잘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이렇게 바꾸면 더 명확해질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면 어떨까요? 이 말은 상대방의 노력은 인정하면서도 개선점을 부드럽게 제안하는 방식입니다. 상대는 비판받는다는 느낌보다 도움을 받는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또한 피드백을 줄 때 중요한 건 언어 선택입니다. 해야 한다라는 강압적 표현보다는 하면 어떨까요? 같은 제안형 표현이 훨씬 부드럽고 수용적입니다. 예를 들어 이 부분은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여기서는 이런 점을 더 고려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같은 말은 상대에게 배려와 존중을 동시에 전합니다. 실제로 상담 심리학에서는 I 메시지라는 기술을 권장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은 늘 늦는다라는 말 대신 회의가 늦게 시작되면 전체 일정에 영향이 생겨서 좀 더 시간을 지켜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는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고 자신의 느낌과 필요를 솔직하게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방식이 갈등을 줄이고 더 생산적인 대화를 가능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피드백을 줄 때는 타이밍도 매우 중요합니다. 감정이 격해진 순간이나 상대가 피곤할 때 피드백을 주면 반감만 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가 집중할 수 있는 적절한 순간에 부드럽게 말을 건네면 피드백의 효과는 배가 됩니다. 요약하자면 솔직하지만 부드러운 피드백은 비판이 아니라 성장을 위한 배려입니다. 상대의 노력과 감정을 존중하며 구체적이고 제안하는 말투를 사용하고 타이밍을 잘 맞춘다면 피드백은 관계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견고하게 만드는 다리가 됩니다. 오늘부터 내 말 속에 조금만 더 부드러움과 배려를 담아보세요.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바꾸고 우리 관계를 더 깊고 의미 있게 만들 것입니다.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들의 말투 7가지 중 5번째는 사과와 용서의 표현이 빠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순간 중 하나는 바로 실수입니다. 누구나 실수를 하고 그로 인해 관계가 어색해지거나 신뢰가 흔들릴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 실수를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실수를 인정하고 빠르게 사과하는 태도는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오히려 인간관계의 신뢰를 더 견고하게 만드는 사회적 자산이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실제로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진심 어린 사과는 갈등 해결의 핵심 열쇠입니다.
미국 심리학자 로버트 인지는 사과와 용서가 갈등 후 관계 회복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수많은 연구를 통해 입증했습니다. 사과를 받을 때 우리는 내 감정을 존중받았다고 느끼고 그만큼 상대방에 대한 신뢰와 호감이 커집니다. 반대로 실수를 숨기거나 변명만 늘어놓으면 오히려 관계가 더 멀어지는 역효과가 나타납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 직장에서 중요한 회의 일정이 변경됐는데 이를 미리 알리지 않아 동료가 불편을 겪었다고 합시다. 이런 상황에서 죄송해요. 다음엔 꼭 더 신경 쓸게요. 라고 빠르고 진심 어린 사과를 건네면 상대는 내가 존중받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반면 그때 바빠서 그랬어요 라며 변명부터 시작하면 신뢰는 금방 깨지기 쉽습니다. 또한 사과의 말투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미안해요 라고 하는 것과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할게요 라고 하는 말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후자의 표현은 상대방에게 내가 이 상황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는 겸손함과 책임감을 동시에 드러내는 말투입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사람은 인정받고 싶어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과는 내 잘못을 인정한다는 것뿐 아니라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진심 어린 사과는 관계 회복의 첫걸음이 될 뿐 아니라 서로의 이해와 존중을 깊게 만드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사과가 늦으면 그만큼 신뢰 회복이 더 어려워집니다. 실수가 일어난 즉시 빠르게 그리고 솔직하게 사과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상대방도 마음을 열고 용서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사과와 용서의 표현이 빠르다는 것은 단지 예의를 지키는 차원을 넘어 인간관계의 신뢰라는 기초를 다지는 일입니다. 죄송해요. 다음엔 더 신경 쓸게요. 라는 말 한마디가 관계를 무너뜨리는 실수를 오히려 더 단단한 연결고리로 바꾸는 힘이 있음을 기억하세요. 오늘부터 내 안의 겸손과 책임감을 말로 표현하는 연습을 해보면 어떨까요? 그 변화가 여러분의 인간관계에 큰 기적을 불러올 것입니다.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들의 말투 7가지 중 6번째는 유머와 따뜻함이 섞인 편안한 말투입니다. 우리가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 가장 바라는 건 무엇일까요? 아마도 편안함과 친밀감일 겁니다. 긴장감이 흐르거나 어색한 분위기에서는 진솔한 소통이 어려워지죠. 그래서 좋은 말투란 딱딱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유머와 따뜻함을 담아내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섞인 말투는 상대방의 긴장을 풀어주고 마음의 문을 열게 만드는 마법 같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직장에서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실수로 중요한 자료를 빠뜨렸다고 가정해봅시다. 이럴 때 그럴 수도 있죠. 저도 그런 실수 여러 번 했어요. 라는 말 한마디는 상대방의 마음을 훨씬 가볍게 만듭니다. 반면 그걸 어떻게 빼먹어요? 다시 하세요. 라고 딱딱하게 말한다면 분위기는 금세 냉랭해질 겁니다. 이렇게 유머와 따뜻한 공감은 상대방이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하는 느낌을 줍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유머는 스트레스 완화에 큰 역할을 합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적절한 유머는 몸속의 코티솔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옥시토신 같은 긍정적 호르몬 분비를 촉진한다고 해요. 즉, 유머가 포함된 대화는 단순한 말 이상의 치유 효과가 있는 셈이죠. 또한 유머와 따뜻함은 공감을 자연스럽게 이끌어냅니다. 저도 그랬던 적 있어요. 라는 말은 단순한 동의가 아닙니다. 상대의 경험을 공유하며 함께하는 마음을 전하는 거죠. 이 작은 공감이 쌓이면 신뢰와 친밀감은 훨씬 깊어집니다. 실천 팁을 드리자면 대화 중에 상대방의 말이나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웃음 포인트를 찾아보세요. 억지로 웃기려 하기보다는 진심 어린 공감과 소소한 유머를 섞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감정을 헤아리는 따뜻한 언어를 잊지 마세요. 그럴 수도 있죠. 저도 그런 적 있어요. 같은 표현은 부담 없이 대화를 부드럽게 만들고 상대에게 마음을 열게 하는 열쇠입니다. 결국 말투의 유머와 따뜻함이 깃들면 사람들은 이 사람과 이야기하면 기분이 좋아진다고 느낍니다. 이것은 단순한 소통을 넘어 관계를 더 깊고 건강하게 만드는 중요한 자산이 됩니다. 오늘부터 대화할 때 한두 마디 웃음과 진심 어린 공감을 꼭 섞어보세요. 분명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인간관계에 놀라운 긍정적 영향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들의 말투 7가지 중 7번째는 적절한 질문과 대화 유도한다는 것입니다. 대화는 일방적인 톡백이 아닙니다. 진짜 소통은 서로 주고받으며 마음을 나누는 과정이죠. 그런데 이 주고받음의 핵심은 바로 적절한 질문에 있습니다. 질문은 상대방에게 말할 기회를 주고 깊이 있는 대화를 이어가도록 돕는 다리 역할을 하니까요. 예를 들어볼게요.
친구가 최근 직장에서 겪은 어려움을 털어놓는 상황입니다. 단순히 힘들었어? 라고 묻는 것보다 그때 기분이 어땠어요? 라고 물어보면 상대는 자신의 감정을 더 자세히 설명하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는 질문은 상대의 생각과 의견을 존중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런 질문들은 상대에게 내가 진심으로 관심받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줍니다. 이런 질문법은 심리학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미국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적극적 경청에서 상대의 말뿐 아니라 감정과 생각을 진심으로 이해하려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적절한 질문은 상대방이 자신을 더 깊게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죠.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팁은 이렇습니다. 대화를 할 때 상대가 말할 때 끊지 말고 끝까지 듣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러운 흐름에서 질문을 던지세요. 예를 들어, 그 경험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였나요? 또는 그 일을 겪고 나서 달라진 점이 있나요? 처럼 구체적이고 열린 질문을 하면 좋습니다. 이런 질문들은 예 아니오로 대답하는 닫힌 질문보다 대화를 풍부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너무 많은 질문이나 지나치게 개인적인 질문은 부담을 줄 수 있으니 상황과 상대방의 반응을 잘 살피는 것도 중요합니다. 상대가 말하기 편한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우선입니다. 결국 대화는 나만 이야기하는 무대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간입니다. 적절한 질문과 대화 유도는 그 공간을 더 넓고 깊게 만들어주는 기술입니다. 오늘 대화를 시작할 때 상대에게 한 번 더 묻는 질문을 던져보세요. 그때 기분이 어땠나요? 혹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은 작은 질문이 관계의 깊이를 놀랍도록 키워줄 것입니다. 좋은 말투란 단순한 언어 기술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간관계라는 복잡한 네트워크 속에서 신뢰와 존중을 쌓아가는 첫걸음입니다. 오늘 소개한 7가지 말투, 자연스러운 인사와 감사 표현, 진심 어린 경청, 긍정과 격려, 부드럽지만 솔직한 피드백, 빠른 사과와 용서, 유머와 따뜻함, 그리고 적절한 질문과 대화 유도.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일상 속 작은 실천으로 충분히 익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습관들이 쌓일 때 우리는 단순한 대화를 넘어 진정한 소통의 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한 문장, 한마디씩 의식하며 말투를 다듬어 보세요. 그 변화가 여러분 인간관계를 얼마나 풍성하고 깊게 만드는지 분명 느끼실 겁니다. 소통의 힘은 결국 우리 삶을 더욱 의미 있고 따뜻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도구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지혜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